네, 그래서 이제 생명보험이랑 손해보험이랑 차이를 조금 알았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내가 실제로 고객들한테 이 보장성 자산에 대해서 설계를 해줄 때 제가 아까 생명보험만 있어도 안 좋고 손해보험만 있어도 안 좋다고 했잖아요. 그걸 믹스해서 이 사람 한 사람에 대해서 잘 설계를 해줘야 되는데, 자, 쉽게 손해보험의 대표적인 상품이죠. 네. 실비. 자, 실비는 약자예요. 우리가 이걸 알고 있어야 됩니다. 실비는 무슨 용어의 약자일까요? 실손 비례? 실손 의료비의 약자입니다. 실손. 근데 이것도 약자예요. 실손 의료비도 약자야. 근데 이제 여기서 쉽습니다. 내가 실제로 손해본 의료비. 이걸 정말 쉽게 얘기하면 내가 정말 병원에 낸 돈, 병원에 낸 돈을 돌려받는 거예요. 돌려받는 거지 추가로 내가 돈을 더 받는 게 아닙니다. 실비가 대표적으로 비례보상 상품이에요. 비례보상 상품. 여기까지 이해됐죠? 네. 그래서 이제 실비와 다른 이제 종합보험식으로 해서 특약을 많이 넣습니다. 특약에는 아까 말했던 질병 상해에 대한 수술비, 뇌졸중, 그리고 일상배상 책임이라는 거 많이 들어봤죠? 네. 우리가 흔히 줄여서 일배책이라고 얘기 많이 하는, 이건 손해보험에 밖에 없어요. 그래서 일배책은 꼭 넣어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골절, 화상에 대한 진단비. 여기까지 이해됐죠? 네. 그래서 손해보험은 대부분 이렇게 많이 가져가세요. 내가 실비, 단독 실비로 10,000원에서 20,000원 정도. 저렴하죠. 저렴하죠. 그리고 이제 여기 나왔던 특약들, 질병 상해에 대한 수술비, 뇌졸중. 또 왜 뇌졸중만 이렇게 또 따로 빠져나와 있냐? 생명보험에선 뇌졸중이 아니고 뇌경색으로 들어가져 있어요. 그래서 이 뇌에 대한 뇌졸중이 범위가 좀 더 넓어요. 뇌경색보다. 그래서 뇌졸중은 손해보험 쪽에서 채워주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아까 방금 말했던 일상생활 배상 책임. 그리고 무슨 뜻이죠? 일상생활 배상 책임은 쉽게 얘기하면 내가 일상생활 중에, 그럼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배상과 보상의 차이를 알아야 돼요. 보상은 뭐예요? 내가 받는 거. 배상은 내가 해줘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일상생활 중에 일어날 수 있는 내가 배상해줘야 되는 것들을 여기서 책임을 져줍니다. 쉽게 얘기해서 제가 아이가 있다고 칠게요. 아이가 있는데 아이랑 송현씨 집에 놀러 갔어. 근데 내 아이가 막 뛰어다니다가 송현씨 집에 비싼 도자기가 있는데 깨버렸어. 이럴 때 쓸 수 있는 게 일상생활 배상 책임입니다. 이해됐죠? 네. 그렇게 해서 손해보험 영역에서는 실비와 특약 뭐 이렇게 해서 4에서 6만 원 정도 선으로, 그리고 뭐 여기엔 안 나와 있지만 따로 뭐 자동차 보험이라든지 운전자 보험 같은 거 이런 거 해주시면 되고, 생명보험은 자 주계약 사망보험금이 들어간 종신보험이 주 보험입니다. 그리고 특약으로는 이런 것들을 넣어드리면 돼요. 생명보험에서 말하는 사망보험금, 어떤 사망? 일반 사망. 근데 재해 사망은 조금 추가로 많이들 넣으세요. 단 좀 젊을 때. 그리고 이건 특약으로 넣은 이유는 특약 갱신으로 하시면 보험료가 엄청 저렴합니다. 여기까지 이해됐죠? 네. 네. 그리고 뇌출혈과 급성 심근경색. 우리가 흔히 3대 질병이라고 얘기를 많이 해요. 3대 질병은 암, 뇌, 침. 그리고 원래는 이제 뇌출혈, 뇌졸중 혹은 뇌경색, 뇌혈관, 급성 심근경색, 허혈성 심장질환 이렇게 나눠지는데
이거는 지금 말고 다음 시간에 설명을 해드릴게요. 그리고 암 진단금이나 암 치료자금, 그리고 입원하시면 입원비 나와야 되고요. 그리고 또 수술비. 자, 수술비가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네. 중복 보상되는 겁니다. 그래서 왜 이렇게 나눠놨냐면, 이건 조금 어려워지지만 이것도 다음 시간에 제가 제대로 알려드리겠지만, 생명보험사에 있는 수술비는 1에서 5종 수술비라고 얘기를 많이 해요. 종 수술비입니다. 종 수술비. 1종, 2종, 3종, 4종, 5종. 쉽게 얘기해서 1종은 가벼운 수술들. 우리가 이렇게 뭐 손이 찢어지거나 이런 수술을 하잖아요. 네. 이런 가벼운 수술들은 1종 수술에 해당해요. 그럼 반대로 5종 수술은 뭐겠어요? 큰 수술. 그쵸. 뭐 개복한다든지 머리를 연다든지 이런 큰 수술들은 5종 수술비입니다. 그렇게 이 수술이 경도에 따라서 이걸 나눠 놓은 거예요. 그에 따라서 보험금이 다 다릅니다. 1종은 뭐 10만 원에서 20만 원, 5종은 300에서 600만 원 이런 식으로 좀 그 금액이 달라요. 근데 대한민국에 수술이 얼마나 있을까요? 엄청 많겠죠. 몇천 가지, 몇만 가지가 있겠죠. 실제로 종수술표가 따로 있지만 제가 다음에 드리겠지만, 종수술표를 보면 정말 어마어마합니다. 수술이. 이 종수술의 장점은, 생명보험에 있는 종수술의 장점은 금액은 좀 적을 수 있지만, 내가 보장받는 금액은 적을 수 있지만 범위가 넓습니다. 대한민국에 있는 항문을 제외한 모든 수술은 다 들어가 있어요. 그리고 이건 깨알 상식으로 알고 계시면 좋은 게, 항문에 대한 건 실비 처리도 안 됩니다. 알고 계셔야 돼요. 굉장히 까다로워요. 받을 수는 있는데, 예를 들어 이건 좀 다른 얘기지만, 우리가 치질 수술 하잖아요. 네. 치액 수술이나 뭐 이런 거 수술을 하면 수술이 방법이 두 가지가 있어요. 치질도 안에서 하는 거랑 밖에서 하는 거. 근데 안에서 하는 건 실비 청구도 되고 종수술에도 들어가요. 근데 대부분 다 밖에서 해요. 그래서 안 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혹시나 고객들이 물어볼 수도 있으니까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종수술비는 그렇게 보장 범위가 넓지만 보험금이 조금 저렴한 편이고요. 낮은 편. 내가 받는 금액이. 그래서 여기서 하나를 더 추가하는 거예요. 손해보험 쪽은 어떤 식으로 수술비가 들어가냐? 뭐 72대 수술, 128대 수술 이런 식으로 72가지의 수술을 했을 때 돈을 지급해주고, 혹은 128대 수술 안에 들어가는 수술을 하면 또 돈을 지급해주고. 근데 여기는 수술별로 금액이 나눠져 있지 않아요. 30만 원이면 30만 원, 50만 원이면 50만 원 정해져 있어요. 근데 아까도 제가 처음에 말했지만 중복이 되기 때문에 수술 같은 경우는 두 개를 같이 가입해 주시는 게 좋아요. 혹시 그 78대 수술이랑 128대 수술이 중복선인가요? 아닙니다. 72대가 다 다른 거예요. 다 이렇게 나눠지는 거죠? 근데 128대 수술 안에 72대가 들어갈 수는 있겠죠. 몇 가지 항목은. 여기까지 이해됐죠? 네. 그리고 또 생명보험 쪽에서 제가 아까 말했듯이 생로병사, 노도 책임을 져야겠죠. 그래서 간병비라든지 혹은 당뇨에 대한 것들, 이런 것들도 생명보험에서 많이 추가를 하시고, 보험료는 다 설계하기 나름입니다. 그래서 제가 저희 팀원들한테 이런 얘기를 많이 해요. 보험은 왜 어떤 사람은 보험은 대부분 다 가지고 있어요. 예를 들어 대한민국 사람이 100명이라고 칠게요. 실비를 안 가지고 있는 사람이 몇 명이나 될까요? 거의 없죠. 한두 명밖에 없어요. 한두 명밖에. 근데 그렇다면 실비 제외하고 다른 보험을, 종신보험이 됐든 암보험이 됐든 건강보험이 됐든 이런 것들을 제대로 가지고 있는 사람은 몇 명이나 될까요? 그러니까 그렇게 적지는 않은데 이제는 뭐 한 10명에서 15명 정도는 제대로 잘 가입이 돼 있어요. 이거와 이걸 합쳐서. 근데 보험 설계사라고 하잖아요, 우리는. 네. 그래서 설계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다 다릅니다. 예를 들어 똑같이 한 고객이 20만 원을 내가 보험료로 책정해서 이제 가입을 하려고 했을 때,
어떤 설계사는 사망보험금을 높게 올릴 수 있고요. 어떤 설계사는 암 진단금을 높게 올릴 수 있어요. 그래서 고객의 니즈에 맞춰서 예를 들어 이 고객은 나는 암에 대한 가족력도 없고 담배도 안 피고 술도 안 먹어. 그래서 나는 암 별로 필요 없어. 나는 차라리 가족력 쪽으로 심장이 좀 안 좋아 우리 가족이. 나는 심장 쪽에 좀 더 많이 하고 싶어. 이러면 이 사람은 심장 쪽에 많이 해줘야겠죠. 이런 것처럼 그 사람의 니즈에 맞게 다 따로따로 설계를 해야 되기 때문에 보험료는 다 설계하기 나름입니다. 이해됐죠? 네. 그래서 아까 말했던 정액보상과 실손보상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해드리면 실비에 대해서 여러분들 고객님들이나 아니면 아는 사람들이 많이 물어볼 거예요. 왜? 가장 대표적인 상품이니까 보험에서. 그죠? 실비는 급여와 비급여로 나눠져 있어요. 나는 급여와 비급여의 차이를 알고 있다. 그러니까 비급여는 이제 내가 내야 되는 중복해서 같이 내야 되는 거. 급여는 진짜로 나한테 들어오는 거. 뭐 반은 맞고 반은 틀렸어요. 근데 이렇게 하면 어렵잖아, 그죠? 환자가 부담해야 되는 게 있고, 나라에서 해주는 게 있는 거예요. 그게 급여와 비급여의 차이입니다. 쉽게 얘기하면, 그렇죠? 그래서 이런 걸 많이 해요. 이런 얘기 많이 들었죠. 보험은 옛날 게 좋아. 어디서 많이 들어봤죠? 네. 그건 제가 정확하게 단언컨대 실비에 대한 얘기입니다. 왜 그러냐? 실비도 변천사가 있어요. 1세대 실비, 2세대 실비, 3세대 실비, 4세대 실비. 지금 현 2023년에는 4세대 실비를 지금 세일즈하고 있는 겁니다. 물론 장점도 있고 단점도 있어요. 이게 변천사가 바뀌면서. 근데 1세대, 2세대는 내가 낸 돈의 100%를 환급해줬어요. 그리고 혹은 90%, 3세대는 80% 환급을 해줬습니다. 4세대는 70, 80. 근데 바뀌면서 좋아진 점도 있을 거 아니야, 당연히. 좋아진 점은 뭐가 있을까요? 보험료. 또 비슷할 수 있어요. 한도? 한도도 뭐 올라갔고요. 보장 범위가 조금 더 넓어졌겠죠. 예를 들어 1세대 실비에는 도수 치료라든지 MRI 이런 게 됐을까요? 안 됐습니다. 3세대부터 되기 시작한 거예요. 그렇게 범위는 좀 넓어졌는데 이제 내가 환급받는 금액이 좀 줄어들고, 그리고 이건 알고 계시면 좋아서 한 번 더 말씀드리지만 4세대 실비만 또 좀 특이해요. 이번에 이제 바뀐 실비에 대해서 4세대 실비는 예를 들어 자동차 보험이라고 생각하시면 이해하기가 편해요. 내가 자동차를 타고 가다가 이번 연도에 사고가 많이 났어. 그럼 다음 연도에 갱신을 해야겠죠? 내가 작년도에 사고가 많았어. 다음 연도에 갱신할 때 갱신폭이 커요, 작아요?